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 운영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운영체제는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운영체제의 예시로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 10,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 맥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맥 OS 등이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뭔지 한 번만 더 보게 되면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저희 같은 이제 사용자가 되겠죠. 이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서 운영체제라는 친구가 위치를 해요. 운영체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로 OS라고 하는데, 이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 위치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운영체제고요. 이제 커말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아래쪽 내용부터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친구고, 대표적인 예로는 윈도우가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첫 번째, 좋은 운영체제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운영체제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처리 능력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처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리 능력이 높을수록 좋은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뢰도가 있습니다. 신뢰도는 어떤 일을 정확히 처리할수록 좋은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 가능도가 있는데, 운영체제를 즉시 사용 가능할수록 좋은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 시간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일을 처리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시간이 적을수록 좋은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리 능력이 좋을수록 일을 정확히 처리할수록, 그리고 운영체제를 즉시 사용 가능할수록, 마지막으로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시간이 적을수록 좋은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 판단 기준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운영체제 OS의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운영체제의 기법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운영체제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처리를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겠죠. 데이터를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일괄 처리 시스템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급여 계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제 한 달 단위로 쭉 모았다가 이제 월급날이 되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기법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처리를 실시간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고,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기차를 예약하거나 이런 업무를 처리할 때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기차를 예매를 해요. 근데 실시간으로 처리가 안 돼서 B라는 사람이 이 기차 자리를 또 예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분할 처리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분할,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CPU가 중앙 처리 장치였죠. 이 CPU를 일정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시분할 처리 시스템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CPU 사용권을 신속하게 전환함으로써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자, CPU 중앙 처리 장치가 하나 있고,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 D라는 사용자 각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각 사용자들은 이 CPU를 이용을 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CPU는 되게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A가 요청한 업무를 잠시 했다가 B가 요청한 업무도 했다가 C 그리고 D가 요청한 업무를 시간을 나누어서 A 좀 하고 B가 시킨 일 하고 C가 시킨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서 각 사용자들은 자신만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뭐다?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CPU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해주는 방식이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중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처리를 해주는 게 CPU 중앙 처리 장치에서 업무를 처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처리를 해주는 친구가 여러 개이다. 다중 처리. 처리를 해주는 게 여러 개다. 다중 처리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CPU. 그러니까 처리를 해주는 이 CPU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거죠. 두 개 이상의 CPU가 가동되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뭐다?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다르게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은 이 프로그램은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리해야 할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 다시 하나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뭐다?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자, 4번, 5번 헷갈리면 안 돼요. 다중 처리는 처리를 해주는 게 누구예요? CPU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일을 처리해주죠. 처리를 해주는 친구가 여러 개이다. 이게 다중 처리고요. 두 개 이상의 CPU가 가동되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볼게요. 이것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처리를 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작업을 분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뭐다?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뭐 이런 거겠죠. 컴퓨터가 뭐 이렇게 여러 대가 있으면 어떤 작업을 분담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작업을 분담해서 처리하는 게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듀얼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듀얼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CPU가 동시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듀얼 시스템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봤던 다중 처리 시스템이랑 유사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죠. 다중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두 개 이상의 CPU가 가동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듀얼 시스템은 동시에 같은 업무를 할 때는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듀플렉스 시스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듀플렉스 시스템은 한 개의 CPU는 가동되고 다른 CPU는 대기 중인 방식으로 한 CPU가 고장이 나면 다른 CPU가 작동하는 방식이 듀플렉스 시스템이에요. 자, 이 7번 듀얼 시스템과 8번 듀플렉스 시스템을 같이 해서 보기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7번, 8번을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과 8번을 옆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듀얼 시스템은 이 A라는 CPU와 B라는 CPU가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게 무슨 방식이다?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듀플렉스 시스템은 A라는 CPU, B라는 CPU가 있을 때 한 개의 CPU가 가동이 되고 이 CPU가 고장이 나면 다른 CPU가 동작을 하는 방식이 듀플렉스 시스템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암기 팁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내가 구매를 했을 때 플렉스를 했다고 하죠. 플렉스를 했다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닌데 뭔가 구매를 했을 때 플렉스를 했다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8번에 보면 듀플렉스 시스템을 보면 하나의 CPU가 사용이 되는데 여분의 CPU를 두고 사용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는 플렉스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듀플렉스 시스템은 하나의 CPU는 가동이 되는데 하나의 CPU는 대기 중인 용도로 하나를 플렉스한 느낌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듀얼 시스템과 듀플렉스 시스템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9번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나의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서 특정 기능에 맞게 특화되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운영체제를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냉장고라는 하드웨어에 어떤 온도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온도 조절하는 특정 기능에 맞게 특화되어서 제품 자체, 냉장고 자체에 포함된 운영체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한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고 특정 기능에 특화되어서 제품 자체에 포함된 운영체제를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체제 OS에서 처리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운영체제의 기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체제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 여러 개의 CPU죠. 를 설치하여 주기억 장치나 주변 장치들을 공유하고 신뢰성과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자, 여러 개의 CPU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죠? 답은 4번입니다. 처리하는 게 CPU라고 했죠. 이 처리하는 게 여러 개인 시스템이 다중처리 시스템입니다. 두 개 이상의 CPU가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다중처리 시스템이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보기도 한번 볼까요? 1번 시분할 처리 시스템. 말 그대로 시간을 분할해서 CPU를 일정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게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이 프로그램, 처리해야 될 프로그램이 여러 개라는 거죠. 하나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듀플렉스 시스템은 자, A와 B가 있을 때 한 개의 CPU는 가동이 되고 한 개의 CPU는 가동이 되고 한 개의 CPU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CPU가 가동이 되는 방식이 듀플렉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 방식에서 분산 처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분산 처리 시스템이 뭐였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물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작업을 분담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었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 작업한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해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분산해서 처리하려면 이렇게 각각 분산해서 처리한 결과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 한번 보면, 자, 보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CPU와 하나의 주기억 장치를 이용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여러 개의 CPU라고 하면 뭐죠? 처리하는 게 여러 개다. 다중 처리 시스템이 되겠죠. 보기 2번. 여러 명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시간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시간을 분할하는 시스템,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보기 2번은 시분할 처리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기 4번, 하나의 CPU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 되는 거겠죠. 보기 4번은. 따라서 분산 처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다음 중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베디드 시스템은 하나의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돼서 특정 기능에 맞게 특화되어서 제품 자체에 포함된 거를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것들이 있죠. 냉장고에 이 온도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서 이런 온도 조절하는 특정 기능에 맞게 특화돼서 제품 자체에 특화된 운영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보면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겠네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장치의 일부분으로 내장되는 시스템이 인베디드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보기도 한번 볼까요? 자, 보기 1번. 지역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 처리하는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겠죠. 자, 보기 2번.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뭐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급여 계산 같은 게 있었죠. 한 달로 쭉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이게 일괄 처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보기 4번. 두 개의 CPU가 동시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에 이용된다. 라고 하는 거는 듀얼 시스템이에요. 이 두 개의 CPU만 보고 다중 처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듀얼 시스템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듀얼 시스템과 다중 처리 시스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기 4번을 보면 A라는 CPU와 B라는 CPU가 있는데 동시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A도 똑같은 업무, B도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듀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듀플렉스 시스템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듀플렉스 시스템은 뭐였어요? A, B CPU가 두 개 있을 때 A는 가동이 되고 A가 고장났을 때 B가 가동이 되는 게 듀플렉스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의 CPU는 플렉스 한다는 느낌으로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외워주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컴퓨터 고장으로 인한 작업 중단에 대비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상호 점검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자, 답은 몇 번이겠어요? 이 3번, 4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개의 CPU라고 했을 때 듀얼 시스템 아니면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듀얼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듀얼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CPU가 동시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듀얼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CPU가 동시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게 듀얼 시스템이고 듀플렉스 시스템은 한 개의 CPU는 가동되고 다른 CPU는 대기 중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중 처리 방식은 두 개 이상의 CPU가 사용되는 건 맞지만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거죠. 그래서 다중 처리 시스템은 두 개의 CPU만 보고 4번을 고르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듀얼 시스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 잘 되시죠?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컴퓨터의 운영체제 성능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운영체제가 어떤 운영체제인지 배웠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복습삼 한 번만 더 볼까요? 좋은 운영체제랑 복습 삼아서 노트에도 적어주시면서 이번 수업 시간에 외운다고 생각하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운영체제는 이러한 운영체제가 좋은 운영체제의 OS가 되는 거죠. 자, 어떤 게 좋은 운영체제예요? 처리 능력이 좋을수록 일을 정확히 처리할수록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용 가능도, 즉시 사용 가능할수록 어떤 내가 업무를 요청했을 때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 적을수록, 즉 응답 시간이 적을수록 좋은 운영 체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보기 1번 중앙 처리 장치의 사용 정도를 측정하는 사용 가능도. 이것은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 사용 가능도는 즉시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요소이죠. 즉,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사용 정도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보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컴퓨터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기준에 대해서 물을 때는 보통 이 사용 가능도를 가지고 보기를 많이 바꿔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신뢰도, 일정 시간 내 시스템이 처리하는 양을 의미하는 처리 능력,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완료된 시간까지의 반환 시간은 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1번. 시스템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반환 시간의 단축이 요구된다. 맞는 말이죠. 응답 시간이 낮을수록 좋은 운영체제였죠.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을 의미하는 처리 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 맞는 말이죠. 처리 능력이 좋을수록 좋은 운영 체제였습니다. 보기 3번.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신뢰도의 향상이 요구된다. 맞는 보기죠. 일을 정확히 처리할수록 좋은 운영 체제였습니다. 즉, 신뢰도가 높을수록 좋은 운영 체제입니다. 3번도 맞고요.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의미하는 사용 가능도. 헷갈리게 보기를 냈지만 전혀 다른 보기입니다. 사용 가능도는 뭐였어요?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가 사용 가능도였죠. 이 사용 가능도가 높을수록 좋은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라는 건 맞지만 이 사용 가능도의 의미가 전혀 틀렸습니다. 사용 가능도는 얼마나 즉시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보기 4번은 전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운영 체제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